여러분 혹시 출퇴근길이나 동네 산책길에 무심코 지나쳤던 간판들이 하룻밤 사이에 바뀌어 있는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시죠?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가성비 최고라며 사람들로 북적였던 9,900원 한우 가게들이 마치 신기루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소름 돋는 건 그 간판이 내려간 자리에 페인트가 마르기도 전에 또 다른 초저가 간판이 걸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주인공은 바로 9,800원 민물장어입니다. 어디서 많이 본 대자비 같지 않나요? 맞습니다. 우리는 이미 저가 한우, 저가 족발, 저가 초밥의 결말을 수도 없이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지겹도록 반복되고 누군가는 그 틈을 타 또다시 우리의 지갑을 노리며 새로운 판을 짜고 있죠. 오늘은 단순히 장어가 싸다, 좋다는 1차원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매혹적인 9,800원이라는 가격표 뒤에 숨겨진 프랜차이즈 업계의 치밀하고도 잔혹한 폭탄 돌리기 게임의 실체를 파헤쳐 보려 합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의 미각을 보호하고 소중한 통장을 지키기 위한 필수 생존 가이드가 될 것입니다. 진실을 마주할 준비 되셨나요? 도대체 왜 갑자기 귀하신 몸이던 장어가 삼겹살보다 싼 가격에 등장하게 된 걸까요? 여기엔 업자들만 아는 타이밍의 마법이 숨어 있습니다. 장어는 연어처럼 알을 받아 부화시키는 완전 양식이 불가능합니다. 태평양 깊은 바다에서 태어나 강으로 거슬러 올라오는 새끼 장어, 즉 실뱀 장어를 잡아다가 키워야만 하죠. 그런데 작년과 재작년, 전 세계적으로 이 실뱀 장어가 유례없이 많이 잡혔습니다. 마치 자연이 로또 당첨 번호를 뿌린 것처럼 물량이 쏟아졌죠. 공급이 넘치니 가격이 폭락하는 건 경제학의 기본 원리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은 이 가격 하락이 철저히 일시적이라는 점입니다. 마치 주식시장에서 대형 악재로 인한 반짝 급락장 같은 거죠. 그런데 이 찰나의 순간을 노리고 이제 장어는 서민 음식이다, 장어의 대중화를 선언한다라고 외치며 가맹점을 모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이 가격이 실뱀 장어 어획량이 줄어들 1년 뒤, 2년 뒤에도 유지될 수 있을까요? 업계 전문가들은 단호하게 절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가격 책정이니까요. 이들은 소비자 심리를 교묘하게 파고드는 마케팅 심리학의 고수들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유독 보양식이라는 단어에 약합니다. 평소 비싸서 큰맘 먹어야 먹던 장어를 국밥 한 그릇 가격인 단돈 10,000원에 먹을 수 있다니 뇌에서는 도파민이 폭발하고 이성이 마비되죠. 지금 아니면 언제 이 가격에 먹어보겠어? 라는 조바심을 자극해 지갑을 열게 만듭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계산기를 두드려 봅시다. 원가, 인건비, 임대료가 다 올랐는데 30,000원짜리 퀄리티를 9,800원에 파는 자선사업가가 과연 이 자본주의 세상에 존재할까요? 단언컨대 없습니다. 싼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고 그 이유는 대부분 여러분의 식탁 위에서 불쾌한 경험으로 증명됩니다. 저가 한우가 그랬듯 처음엔 호기심에 반신반의하며 가보지만 두 번은 절대 찾지 않게 되는 이유, 바로 싼 게 비지떡이라는 불변의 진리를 우리는 또다시 입맛으로 확인하게 될 운명입니다. 자, 여기서 일반 소비자는 절대 모르는 업계 비밀 하나를 폭로하겠습니다. 장어에도 빈티지, 즉 연식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물론 와인이나 위스키처럼 오래될수록 가치가 오르는 게 아닙니다. 장어는 정반대죠. 보통 우리가 고급 식당에서 맛있게 먹는 장어는 1년 정도 정성껏 키운 신고입니다. 살이 부드럽고 기름기가 적당하며 육즙이 풍부하죠. 그런데 지금 우후죽순 생겨나는 저가 장어집에서 파는 건 대부분 구고라 불리는 녀석들입니다. 무려 2년 넘게 팔리지 않아 수조에 갇혀있던 악성 재고 장어들이죠. 1년 넘게 좁은 수조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며 억지로 사료만 먹고 덩치만 키운 소위 묵은 장어입니다. 마치 갓 구운 촉촉한 빵과 2년 동안 냉동실 구석에 처박혀 수분이 다 빠진 빵의 차이라고 할까요? 양식업자들은 사료값만 축내는 이 구고를 헐값에 넘기고 싶어하고 프랜차이즈 본사는 이걸 받아와 초대형 대물장어라고 그럴싸하게 포장해 팝니다. 크다고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걸 질긴 고무를 씹는 듯한 여러분의 혀는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백문이 불여일식, 직접 가서 먹어보면 그 차이는 더욱 명확해집니다. 저도 팩트체크를 위해 직접 줄을 서서 먹어봤는데요. 첫 점을 입에 넣는 순간 아, 역시나 속았다라는 탄식이 절로 나왔습니다. 입안에서 사르르 녹아내리는 장어 특유의 식감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타이어나 덜 익은 곱창을 씹는 듯한 질기고 퍽퍽한 저항감이 느껴졌거든요. 게다가 씹을수록 고소함 대신 입안 가득 퍼지는 묘한 흙냄새와 비린내. 이건 신선한 장어에서는 절대 날 수 없는 관리 안 된 수조 특유의 냄새입니다. 2년 동안 묵은 사료 냄새와 수조의 이끼 냄새가 살 속 깊이 배어버린 거죠. 옆 테이블에서도 야, 이거 왜 이렇게 질겨? 턱 아프다라는 불만 섞인 소리가 들려오더군요.
9,800원의 행복을 기대하고 갔다가 9,800원의 고문을 당하고 오는 셈입니다. 더 큰 문제는 맛을 결정하는 굽는 방식에 있습니다. 장어구이의 생명은 뭐니 해도 강력한 참숯불이죠. 순간적인 고열로 겉을 바삭하게 익히면서 불필요한 기름기를 쫙 빼고 은은한 숯향을 입혀야 비로소 풍미가 살아나는데요. 이 저가 장어집들은 원가 절감을 위해 대부분 일반 가스 불판이나 코팅팬을 씁니다. 숯불을 피우고 관리하는 인건비와 숯 비용을 아껴야 하니까요. 안 그래도 질기고 기름진 구고 장어를 가스 불판에 구우니 기름은 빠지지 않고 그대로 살에 맴돌며 튀겨지듯 구워집니다. 결과는 느끼함의 절정이죠. 몇 점 먹지도 않았는데 속이 이글거려 젓가락을 놓게 됩니다. 결국 이 느끼함을 달래려 얼큰한 라면이나 소주, 맥주를 추가로 시키게 되는데 이게 바로 그대 노림수입니다. 장어로는 마진이 거의 안 남으니 사이드 메뉴와 술값으로 여러분의 지갑을 털어가는 전형적인 미끼 상품 전략인 것입니다. 계산서를 받아들고 나면 싸다는 생각은 연기처럼 사라집니다. 가게 입구 간판에는 9,800원이라고 대문짝만하게 써놓았지만 막상 자리에 앉으면 상차림비 1인당 3에서 4,000원 별도, 첫 주문은 무조건 3인분부터라는 깨알 같은 제약 조건들이 붙습니다. 둘이 가서 가볍게 2인분만 먹고 나올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최소 3인분의 상차림비, 음료수, 느끼해서 시킨 라면까지 더하면 결국 1인당 2에서 3만 원은 우습게 깨집니다. 이 돈이면 차라리 몇천 원 더 보태서 숯불에 구워주는 제대로 된 장어 전문점에 가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요? 가성비를 찾으러 갔다가 맛도 기분도 망치고 가심비만 최악으로 남는 꼴입니다. 숫자에 속아 기분을 망치는 경험, 우리는 이미 저가 한우 사태 때 충분히 겪지 않았나요? 이 기형적인 비즈니스 모델의 가장 큰 피해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맛없는 장어를 먹고 기분을 망친 소비자도 피해자지만 진짜 피해자는 퇴직금을 털어가게를 차린 점주들입니다. 본사는 지금이 기회라며 월 매출 1억 보장, 폐업률 0% 같은 달콤한 말로 가맹점을 미친 듯이 늘립니다. 인테리어 비용, 가맹비, 교육비로 한탕 크게 챙기고 나중에 장어 가격이 다시 올라 수익성이 악화되면 슬그머니 꼬리를 자르고 사라지겠죠. 저가 한우 프랜차이즈들이 그랬던 것처럼요. 1년 뒤 장어 파동이 끝나고 가격이 정상화되면 9,800원이라는 가격은 절대 유지할 수 없습니다. 가격을 올리면 손님은 끊길 테고 유지하면 팔수록 손해인 상황. 그때 남는 건 텅 빈 가게와 빚더미에 앉은 점주들, 그리고 에이, 장어는 역시 비리고 맛없는 음식이야 라는 편견을 갖게 된 소비자들 뿐일 겁니다. 벌써 붕괴의 조짐은 곳곳에서 보입니다. 오픈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재방문율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는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죠. 한 번은 진짜 9,800원이야? 하고 호기심에 가지만 먹어보고 나서는 다신 안 온다며 발길을 끊는 겁니다. 입맛은 정직하니까요. 지금 우후죽순 생겨나는 저 화려한 간판들이 내년 이맘때쯤엔 또 다른 저가 땡땡으로 바뀌어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그때는 저가 랍스터가 될까요? 아니면 저가 전복이 될까요? 무엇이 됐든 본질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일시적인 왜곡을 이용해 한탕하려는 세력과 그 틈바구니에서 갈 곳 잃은 품질 낮은 식재료가 돌고 도는 악순환의 고리. 우리는 이제 이 뻔한 패턴을 꿰뚫어보고 현명하게 걸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싸고 좋은 건 없습니다. 특히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는 음식은 더욱 그렇습니다. 9,800원이라는 숫자의 마법에 현혹되지 마세요. 그 파격적인 가격은 여러분에게 질 낮은 경험을 제공하고 다른 주머니를 털기 위한 미끼일 뿐입니다. 오늘 저녁 정말 지친 몸을 달래줄 보양식이 필요하다면 조금 더 지불하더라도 제대로 된 식재료를 쓰는 식당을 찾으세요. 나의 건강과 미각, 그리고 소중한 사람과의 행복한 식사 시간을 2년 묵은 재고 떨이 장어에게 맡기기엔 너무 아깝지 않나요?